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발밑에서 자라고 있는 한 식물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약초로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잡초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당뇨병 개선에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조차 깜짝 놀란 이 식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혈당 조절부터 췌장 건강까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명언이 있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현대 의학에서도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바로 식단 조절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 식물이 이런 효과를 모두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 특별한 식물은 수천 년간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어 왔고 최근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바로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학명으로 타락사쿰 오피시날레라고 불리는데 이 오피시날레라는 말 자체가 약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민들레는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킵니다. 당뇨병의 핵심 문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인데 민들레 속 활성 성분들이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췌장 베타세포 보호 효과입니다. 당뇨병이 진행되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들이 점점 손상되는데요. 민들레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 세포들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세 번째로 민들레에는 타락사신과 타락세롤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켜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민들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눌린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어떤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민들레의 핵심 무기인 이눌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눌린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도달하는 특별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눌린이 당뇨병 개선에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먼저 이눌린은 혈당 스파이크를 극적으로 억제합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건데요. 이눌린이 위와 소장에서 젤 형태를 만들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민들레의 이눌린 함량,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일까요? 치커리 뿌리가 이눌린 함량으로 유명한데요. 100g당 약 15에서 20g 정도 들어있습니다. 우엉은 100g당 약 3에서 4g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들레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민들레 뿌리에는 100g당 약 12에서 15g의 이눌린이 들어있습니다. 치커리만큼이나 풍부한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민들레는 어떨까요? 민들레는 한방에서 수천 년간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의학에서 민들레의 성질을 분석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민들레는 쓰고 달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성질이 바로 핵심인데 체내에 열을 내려주는 청열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민들레가 몸속 열을 내려주고 독소를 빼내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소변을 잘 나오게 해서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을 몸 안에 열이 너무 많이 쌓여서 생기는 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몸 안에 불이 난 것처럼 갈증이 심해지고 소변을 자주 보는 병인 거죠. 그런데 이 민들레의 시원한 성질이 이런 몸 안의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체질에 따라서도 그 효과가 다른데요. 사상 체질 중에서는 태음인과 소양인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몸에 열이 많고 급한 성격을 가진 체질로 민들레의 차가운 성질이 체내의 열을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 스트레스가 많고 짜증을 자주 내는 열성 체질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체질도 있는데요. 소음인처럼 몸이 차갑고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민들레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갑고 평소 배가 자주 아픈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태양인의 경우는 일부 자료에서 민들레가 해로운 음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들레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럼 민들레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섭취법은 뭘까요? 먼저 민들레 차부터 살펴보면요. 민들레 차를 끓일 때는 물 1리터에 건조 민들레 15에서 20g을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강해지니까요.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들레 뿌리차는 잎차보다 이눌린 함량이 훨씬 높아서 당뇨 개선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뿌리는 잎보다 우리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서 25분에서 3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두세 잔 정도가 적당하고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혈당 상승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민들레 나물 무침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생 민들레의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끓는 물에 1, 2분 정도 살짝 데쳐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너무 오래 데치지 않는 것입니다.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데친 후에는 찬물에 헹궈서 쓴맛을 줄이고 참기름과 마늘, 약간의 소금으로 간단하게 무쳐 드시면 됩니다. 민들레 분말은 어떨까요? 장점은 농축된 영양소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거나 요리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5에서 10g 정도가 적당한데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민들레와 녹차의 만남입니다. 민들레 차를 끓일 때 녹차잎을 함께 넣어주는 건데요. 민들레 15g에 녹찻잎 5g 정도의 비율이 적당합니다. 함께 10분 정도 우려내면 되는데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민들레의 이눌린과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고 혈당 조절 능력도 한층 강화됩니다. 또한 녹차의 태아닌 성분이 민들레의 쓴맛을 중화시켜서 더 부드럽게 마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민들레라도 주의사항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과도한 섭취는 금물입니다. 민들레의 하루 권장량은 건조된 것 기준으로 15에서 20g, 차로 마실 때는 하루 2잔에서 3잔, 분말로 드실 때는 5에서 10g 정도입니다. 이를 넘어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러지 반응도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국화과 식물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민들레도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들레 자체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물과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